반짝반짝 빛나는 팀모닝 154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546일차고요. 오늘 317페이지 두 줄 나갔는데 인간이라는 상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근본적으로 공포가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공포인데 형태를 다르게 해서 표현되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자신과 타인의 존경을 잃을 것 같은 공포,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공포, 앞날을 안심하지 못하는 공포 등이다. 부정적 감정 대부분은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받음으로 억제되거나 억압되거나 투사한다. 투사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밖에서 보는데 모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억압했던 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억압을 해놨고 회피한다 그래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온다. 그래서 이게 억압되었고 억제되어 있던 것이 세상적으로 다시 부정적으로 투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억제와 억압, 투사는 모두 파괴적인 심리 역동으로 인간관계에 갈수록 스트레스를 주어 관계를 위축시킨다. 관계를 위축시키는 것이 억제, 억압, 투사라는 거예요. 투사, 우리는 끊임없이 투사를 하죠. 세상에, 내 마음을 세상에서 보는 거죠. 제가 저럴까봐, 이럴까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저 밖에 있다고 생각을,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을 밖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다.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다. 내 마음의 그림을, 그 믿음을 밖에다가 보고 있다는 거. 내 거라는 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왜 그랬는지가 이제 스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내밀한 감정들, 내가 가장 그 내밀한 감정들이 있어요. 남들이 모른다고 가정하고 싶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모두 정신적, 직감적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신적이나 직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모른다고 가정을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지 않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알려진다. 우리 감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 알려지는데 이 점을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내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한 내 내면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의식적으로는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내게 하는 것을 보면, 남들이 나한테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향한 나의 내면 또한 내면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서로 저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남들이 내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남들이 하는 것도 똑같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남들이 보기에 모범적이라고 하자. 그런데 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하거나 인정받는 것일까? 내가 모범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답을 알려면 상사와 일에 대해 자신의 속내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부러워하고 비판적이고 붕괴하는 자신의 속내를 상사가 정말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남들이 내 내면의 감정과 감정에 따라오는 생각을 알고 있다고 넘겨짚는 편이 손해가 없다. 내면의 감정과 감정에 따라오는 생각을 알고 있다고 넘겨짚는 편이 손해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남에 대해 하는 생각은 남이 나에 대해 하는 생각과 비슷할 우열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가 남들한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밖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사람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 또한 내 마음이죠. 그거 아니에요? 다 내 마음 아니에요? 다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해 본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 속내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런지 대개는 명확해질 것이다. 왜 그런지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속내의 감정과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나는 어떤 반응일까? 저렇게 할 때 나는 어떤 반응일까? 저 사람이 저럴 때. 그래서 내가 승진을 못한 것은 무언의 에너지 수준에서 상사에게는 비판적이고 동료에게는 붕괴하면서 인정하고 알아달라 아우성만 치고 있었음을 상사가 알기 때문일 수 있다. 내 마음이잖아요. 뭔가 승진 못한 것도 무언의 에너지, 나의 에너지, 내가 승진 못하는 거는 무언의 상사에 대한 내 무의식적으로 비판하는 거, 동료들에 대한 붕괴하는 거, 나를 인정해줘라고 해서 아우성치는 나의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을 상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찾아서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부정적인 감정을 찾아가지고 내면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감정은 진정한 내적 큰 나가 아님을 기억하면 가장 좋다. 감정은 진정한 내적인 큰 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원래 본체는 참나로 고요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이런 감정들, 그쵸? 인정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이런 거는 학습된 프로그램이며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것들이다. 인간으로서 타고나는 것들이다. 부정적 감정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현재 에고가 있거나 과거에 에고가 있었다. 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까지는 모든 것은 그냥 현재 에고나 과거의 에고가 있었기 때문에 높은 거와 낮은 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몇 안 되는 사람들조차 에고가 있었다가 나중에야 에고를 초월했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거, 감정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있었잖아요. 선생님도 있었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의사증이 심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에고, 감정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깨달음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호킨스 박사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근원의 이 화분 속에 있는 근원의 뿌리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한순간 1분 만에 알아차리시고 다 재미나게 되신 분이에요. 모두가 다 이 에고의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을 다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빠져나오신 분의 또 교육을 듣는다면 나도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빠져나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몇 안 되는 사람조차도 전 세계 몇 명 안 돼요. 에고가 있었다가 나중에야 에고를 초월을 한 거죠. 에고를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상태가 원래 이렇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관찰할 수 있으려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정직하게 보려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꾸 비판하고 싶잖아요. 그죠? 요새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조국 대표가 또 뭐 다시 조사받으러 들어가야 되나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뭔 짓을 해도 그냥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되게 받겠죠, 처벌은. 우주가 뭐 원리가 어떤 거는 더 많고 적고가 없으니까. 그래도 전에 뭘 뿌린 게 있었나? 어? 뭔가 누릴 거는 최상으로 그냥 다 전용기까지 촥 하고 나섰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 같으면은, 야, 대단한데 엄청난 후폭풍으로 또 이제 이게 이 원리 세상의 우주의 원리가 동등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 전에 많이 뭔가 뿌린 게 있으면 받는 거고 전에 많이 또 안 뿌렸으면 못 받는 거고 그 우주의 원리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이제 비판하는 마음을 자꾸 가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요새는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면 보거든요. 어떨 때는 막 하트는 당연히 치고 이제 뭐 댓글도 막 다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상을 정치 경제를 알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갑자기 빠르게 이제 서울을 오게 됐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직도 저러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러길래 한마디 더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자꾸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볼게요.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확실히 알아차려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것을 보고 하는 것은 내면에 있다.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내가 왜 이런 것들이 있었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해야 벗어나지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확실하게 알아차려야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밖에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더 상위의 감정으로 대체된다. 어떤 것을 놓아버리는, 내가 놓아버리는, 두려움, 불안, 초조, 자존심 상한 걸 놓아버리면 상위에 있는 에너지로 대체가 된대요.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낮은 에너지를 놓아버려야 대체가 된다는 거죠. 어떤 감정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목적은 오직 그 감정을 놓아버리려는 데 있다. 감정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거. 항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 감정을 기꺼이 포기함을 의미한다. 항복한다는 것은 그렇죠? 어떤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바꾸려 하지 않음으로써 느끼기만 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빠. 느끼기만 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랬구나.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감정을 기꺼이 포기함으로 기꺼이 내가 자존심 상함을 포기함을 자존심 상해하는 그 감정을 기꺼이 포기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애초에 감정이 내면에 유지되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이다. 감정이 유지되는 것은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이렇게 저항을 해요. 나 자존심 상하기 싫은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막 이러면 저항한단 말이에요. 저항하면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려야, 완전히 놓아버리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면에 유지되는 것, 저항.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도 하기 싫어 할 때 저항이. 이게, 이 원리가 잘 보시면 싫어하는 거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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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는 건 계속 한다. 그래서 따라 붙는다.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기 싫어, 싫어, 싫어 하면 더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자존심 상함을 유지가 되는 거고. 난 무시당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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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면 저항해서 또 무시당하는 걸 계속 경험해요. 그래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내면에 유지되는 것은 저항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은 순수의식에서는 신념이 없잖아요. 이 신념은 내가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다. 그게, 이게 저항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치매 걸리기 싫어. 그러면 또 이제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기 싫다고 저항하니까. 그냥 놓아버리는 거. 자꾸 놓아버리면 자꾸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우선 목적인 거예요. 그쵸? 그게. 그래서 일부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저항을 해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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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욕망과 저항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환상임을 알 수 있다. 욕구가 충족되는 데는 상위의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욕구가 충족되려면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유지시키는 거는 저항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는 거. 편안하게 진짜 놓아버리는 거. 뭐 선생님이 대신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느낌이나 감정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놓아버리는 것이다. 상위 감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일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일까지 기꺼이 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거의 모든 일임을 즉시 알 수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넘어서지 못할 한계가 없다. 이제 그 일을 내게 겁을 주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과 대조해보자. 마지못해 가능한 한 적게 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겁주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잠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전체를 잃는 것이다. 뭔가 뺏어가는 것 같지만 전체를 잃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의 승리는 피상적이고 일상적이며 심지어 진짜 승리도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승리할 뿐이다. 세상은 결국 바뀌기 때문에 겁주는 사람들은 자신이 파멸할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언가 잠시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빼앗아가는 것. 그렇죠?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는 전체를 잃는 것이다.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빼앗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를 잃는 거라는 걸 안 보이는 거죠. 코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음, 승리도 비상적이고 진짜 승리가 아니고 빼앗는 거는 승리가 아니다. 겉으로 볼 땐 승리하지만 내면에서는 아니다라는 거,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으로 쟁취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짜가 아니다. 만족을 주지도 못한다. 옆구리 찔러 절받기와 같다. 진정한 행복은 둘 다 이기는 상황에서 온다. 나는 이기고 상대는
진 상황의 대가는 증오와 낮은 자존감이다. 나는 이기고 상대가 진 대가는 증오와 낮은 자존감. 나의 증오와 낮은 자존감이에요. 되게 내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죠.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는 몰라요, 서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날 이용하는지 몰라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근데 내가 에너지가 다른 차원에 있으면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은 선상에서 몰라요. 내가 사기를 치고 싶으면 사기 치는지 몰라서 사기를 당한다는 거랑 똑같죠. 사기를 당하게 된다. 근데 그 에너지가 높아진 차원에서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을 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포기해라. 어제 이제 아들이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어, 그 허리가 많이 조금 아파서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둘이 저희 남편하고 둘이 왔어요. 왔는데 할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잘면서도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안 되겠다고 엄마가 재워야 되겠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울고 불고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할아버지는 애를 왜 잡노 이러는 거예요. 뭘 잡아 잡기는 제가 혼자 소리 지르더라 내가 이랬거든요. 밖에 벌써 보면은 엄마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엄마가 때려잡는 줄 알아.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아는 척 하지 말아야 교육이는 그렇고. 아는 척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나 아는 척 안 한다 하면서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감정적인 거로 도와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제재가 들어오니까 싫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으면 제재하는데 저는 뭔가 제재할 때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할비는 할아버지가 우리 소녀딸이 볼 때 할비가 근데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막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단호하게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안 쓰게 되는데 그걸 허용을 해줘 버리면 밖에서도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이제 뭔가를 해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 버리는 거. 습관이 돼 버리는 거. 그래서 그 감정이 어릴 때부터 그 습관적으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의 감정은 습관적으로도 잘 쓰고 있고 우리가 아직 마음을 관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에서 175까지 느끼는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포기하는데 한 사건에 의해서도 20에서 175가 다 있어서 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감정의 의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우리 그 손녀딸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거는 그 의도는 뭐예요? 그 의도가 보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저번 주에는 미국 시리얼 달라 그래요. 미국에서 사온 시리얼이 있는데 알록달록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 시리얼을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꺼내줬거든요. 꺼내줬는데 꺼내줬더니 통째로 들고 다니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못하게 했을 때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허용을 해버리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아주 이렇게 좀 강함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손녀딸이 모른 척 해줘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대로 해버렸다가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엄마 권위도 안 쓰고 이제 막 그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우리 손녀딸은 감정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살려주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엄마 좀 제재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몰랐으면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고 있잖아. 막 데려다 막 그럴 거야. 근데 이제 그 뻔히 다 아니까. 지도 세지만 우리도 세죠. 근데 공부를 하니까 타고난 기질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한 경우에 이제 반응을 하고, 근데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알지만 위로를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이제 그거를 잘 적절하게 잘 해야지 그 감정에 나도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감정에 내 감정이 같이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가 뭐 소방관이 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뜯은 소방관이 있나 봐요. 뭐가 있는데 막 그 보면서 소방관 보면서 막 감정적으로 울고 이제 지금 막 슬퍼서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 감정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감정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 내 감정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 그 의도가 뭘까? 내가 최고야. 나는 절대 내 말이 맞아. 굽히지 않을 거야. 내 말이 맞아. 이런 어떤 내가 최고인데 내 말이 맞는데 내가 왜 자존심을 굽혀야 돼? 뭐 이런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는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라고 하는 것이요. 왜 최고가 아닐까? 이제 어릴 때 사건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향을 주려는 것일까? 내 감정적인 것에 목적은 뭐고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 것인지 타인이 보일 가장 큰 반응은 어떤 것일까? 그 반응을 나는 정말 원하는 걸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반응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 어쨌거나 오늘은 내 삶의 마지막 날, 모든 갈등과 불안, 공포와 함께해 공포와 함께 해온 옛 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과 불안, 공포는 옛 것을 고수한 대가다. 그래서 감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불안, 공포는 옛날 것이다. 옛 것이다. 갈등과 불안. 그렇죠? 그래서 나는 놓아버려야 된다. 마지막 날처럼 이 감정을 자꾸 놓아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내가 알아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안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을 얘기하면서, 이게 내가 그렇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을 있는 감정을 놓아버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많이 알아차리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요일 날 오늘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들으실 분들 많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토요일은 목요일 날 수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화요일 날 부산에 수업 있고 다음 주 드디어 시크릿도 있습니다. 네. 가셔야지 왜 안 가십니까? 에너지 장 속에 들어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